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쪽집게 백선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세종시에서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이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는다. 이게 X네요. 세종, 파주, 화성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된다는 점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이하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에는 6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 이하여야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보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건물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당금 받을 때 비워주면 됩니다. 4번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임차권의 경우 최선순이면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하면 전액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인 경우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물론 말소되고요. 그러나 전세권의 경우 최선순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무조건 말소됩니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하죠. 자, 다음은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건 양쪽을 다 벌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보면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선고받아도 그 사장인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죠. 3년간.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만 양벌규정 적용됩니다. 행정, 형벌만 양벌규정 적용되고요. 행정, 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죠. 벌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 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죠.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자, 지급윤리는 모든 교육에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지급윤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실무교육하고 똑같습니다. 법인의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이 다른 출판사 문제는 이걸 오라고 해놨던데요.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다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공이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 아닙니다. 보조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없으면 소속공인회사 아니기 때문에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예,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했다면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받진 않고 받기로 약속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10%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얼마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음,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 되겠죠. 처음부터 자격증 따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나 아예 자격증 취득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한 자나 둘 다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그 51번에 1, 2, 3, 4, 5번에 있는데요. 1번에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하지 않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도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시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니까 그 공무원 컴퓨터에 다 뜨더라고요. 자격증 언제 땄는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출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시에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4번에 있습니다.
5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은 예를 들면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다가 강북구로 옮기면 강남구청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강북구청장에게 새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더라도 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원본, 사본 제출하는 거 50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